선생님 지금 안 주무세요? 63세 환자 도경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56세 간병인 미정은 이불을 고쳐주려다. 그의 손등에 부드럽게 스치는 손길을 느꼈다. 미정 씨, 오늘은 그냥 제 옆에 조금만 앉아주면 안 됩니까?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은 그녀. 그런데 그의 손이 그녀의 무릎 위에 천천히 올라오는 걸 미정은 막지 않았다. 왜 그러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더 간절하죠. 그날 밤 간병인과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직전이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정 씨, 물 한 모금만 주시겠습니까?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609에서 들려온 도경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또렷했다. 미정은 간호사실에서 일회용 컵에 물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야간 근무 3년차 이제 어둠 속을 걷는 것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오늘따라 609호 문고리를 잡는 손이 무거웠다. 환자분 물 가져왔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자 도경은 침대에 반쯤 상체를 일으킨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둔 환자치곤 시선이 너무 명확했다. 아니, 명확한 정도가 아니라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한참을 기다렸다는 듯 미정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고맙습니다, 미정 씨. 도경은 물을 받아 마셨지만 그의 시선은 컵이 아닌 미정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백발이 섞인 머리, 수술복 위로 드러난 팔뚝엔 나이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생생했다. 미정은 컵을 받으며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끝에서 팔로 어깨로 얼굴로 천천히 이동하는 게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혹시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미정은 직업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도경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웃었다. 불편한 건 없는데 그냥 미정 씨가 계시니까 편하네요. 그 말에 미정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이상했다. 3년간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환자들은 늘 간병인이 곁에 있으면 안심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경의 말투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편하다는 말 속에 당신이 보고 싶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다. 미정은 침대 옆 테이블에 컵을 내려놓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거리를 두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도경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다. 섭섭함 같은 게 스쳤다. 미정 씨는 결혼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정은 당황했다. 환자가 간병인의 사생활을 묻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외로운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도경의 질문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 담겨 있었다. 이혼했습니다. 미정은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도 혼자입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미정은 차트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배우자 사망, 자녀 2명, 보호자 없음. 딱 그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도경의 목소리엔 차트에 담기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힘드시겠습니다. 미정은 정해진 대답을 했다. 하지만 도경은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혼자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내가 혼자인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미정은 도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건조했다. 마치 울 힘조차 없다는 듯. 그리고 그 건조함 속에서 미정은 자신의 모습을 봤다. 나도 똑같잖아. 미정은 재혼한 전 남편, 연락 끊긴 딸,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가족들을 떠올렸다. 혼자 사는 원룸, 야간 근무,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길. 그 모든 게 도경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편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미정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경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미정 씨,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미정은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돌아봤다. 도경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도 외롭습니까?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외로웠으니까. 3년간 수없이 환자를 돌봤지만 정작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미정은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하지만 도경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눈빛도.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 이건 위험해. 미정은 간호사실로 돌아가며 자신에게 경고했다. 환자와 간병인 사이엔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609호에서 그 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벽 2시 미정은 다시 609호를 확인해야 했다. 정해진 순찰 시간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을 열면 또다시 도경의 눈빛과 마주쳐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눈빛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또 한 번 건드릴 것 같았다. 미정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도경은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못 주무세요? 미정이 물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안 오네요. 미정 씨가 또 올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쳤다. 기다렸다는 말. 그 단순한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이렇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지. 미정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바이탈을 체크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정작 미정 자신의 심장박동은 정상이 아니었다. 도경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팔에, 얼굴에 머물 때마다 맥박이 빨라졌다. 미정 씨. 도경이 조용히 불렀다. 미정은 바이탈 체크를 마치고 그를 내려다봤다. 도경은 천천히 손을 들어 미정의 손목을 감쌌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 밤 조금만 더 옆에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애원이 아니라 간청이었다. 미정은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도경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 따뜻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미정은 대답 대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그저 외로운 두 사람으로. 609호의 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깊은 밤 속에서 금기의 공기가 천천히 숨쉬기 시작했다. 환자분 이제 손 놓으셔야 합니다. 미정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도경은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놓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확실히 전해지는 강도로. 조금만요. 딱 5분만요, 미정 씨. 도경의 목소리엔 애원이 섞여 있었다. 50대 중반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절박할 수 있다는 게 미정에겐 낯설었다. 보통 이 나이대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하지만 도경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다. 환자분 규정상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정은 다시 한번 선을 그으려 했다. 하지만 도경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규정 저도 합니다. 하지만 미정 씨, 사람이 사람 손 잡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 말에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손을 잡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손을 잡는 이유였다. 도경이 지금 그녀의 손을 잡는 건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뭔가를 원하고 있었다. 5분 후엔 꼭 놓으셔야 합니다. 미정은 결국 양보했다. 도경은 안도하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는 미정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가져갔다. 심장이 뛰는 곳에. 여기 느껴지십니까? 제 심장이 뛰는 거. 도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정은 그의 가슴에 얹힌 자신의 손을 통해 심장박동을 느꼈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환자분 심장이 너무 빨리 뜁니다. 괜찮으세요? 미정은 직업적 본능으로 물었다. 하지만 도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입니다. 미정 씨 손을 잡으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외로운 상태인지 미정은 너무 잘 알았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았으니까. 미정 씨도 외롭지 않습니까? 도경이 다시 물었다. 아까 복도에서 대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 미정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미정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도경은 그녀의 거짓을 꿰뚫어봤다. 거짓말이네요. 미정 씨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었다. 미정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경의 심장박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의 온기가 자신의 손으로 전해지는 순간부터 떨림은 시작됐다. 추워서 그럴 겁니다. 미정은 또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도경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감쌌다. 그럼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경은 미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걸 다루듯. 미정은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환자분. 도경입니다. 제 이름은 서도경입니다. 환자분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도경이라고 불러주세요. 도경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다.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계는 달라졌다.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는 것이었다. 안 됩니다. 저는 간병인이고 환자분은 제가 돌봐야 할 분입니다. 미정은 마지막 방어선을 쳤다. 하지만 도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간병인이 아닌 미정 씨로 있어주면 안 될까요? 저도 환자가 아닌 그냥 도경으로 있을게요. 그 제안은 위험했다.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달콤했다. 미정은 3년간 간병인으로만 살았다. 엄마로도 아내로도 여자로도 아닌 그저 간병인으로. 누군가 자신을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5분 다 됐습니다. 미정은 시계를 봤다. 정확히 5분이 지났다. 하지만 도경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정 씨, 제발 조금만 더요. 안 됩니다. 미정은 단호하게 말하며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도경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환자분. 미정은 놀라서 소리쳤다. 하지만 도경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댄 채 눈을 감았다. 사람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아무도 저를 이렇게 만져주지 않았거든요. 도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정은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눈가를 닦아주고 있었다. 울지 마세요. 미정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조금 더 흐려졌다. 미정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미정은 손을 빼고 일어섰다. 떠나야 했다. 더 있으면 안 됐다. 편히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미정은 습관적으로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씨, 당신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미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복도로 나온 미정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절대 이러면 안 돼. 미정은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손바닥엔 아직 도경의 뺨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이. 그 모든 게 미정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간호사실로 돌아온 미정은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도경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사람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미정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3년간 수없이 많은 환자를 돌봤던 손.
하지만 오늘 밤처럼 이 손이 뜨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도경의 뺨을, 그의 눈물을 닦아줬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새벽 3시 미정은 다시 609호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도경의 눈빛을, 그의 목소리를 다시 마주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의무였다. 미정은 심호흡을 하고 609호로 향했다. 문을 열자 도경은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미정은 알 수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었다. 진짜 잠든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다. 미정은 조용히 바이탈을 체크했다. 도경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미정이 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재는 순간 도경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미정의 손을 만지려는 듯한 움직임. 미정은 재빨리 손을 뺐다. 그리고 병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도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 씨 안 주무십니까? 그는 잠들지 않고 있었다.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근무 중입니다. 힘드시겠네요. 밤새 깨어 있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습니까? 도경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다. 환자가 간병인을 걱정하는 상황. 이상했지만 미정은 그 걱정이 싫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다. 하지만 도경의 마지막 말이 복도까지 따라왔다. 미정 씨 고맙습니다. 오늘 밤 제 곁에 있어줘서. 그 말에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지만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609호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선을 그었지만 그 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불이 많이 흐트러졌네요. 새벽 4시 미정은 마지막 순찰을 위해 609호에 들어섰다. 도경은 이번엔 정말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다. 미정은 안도하며 침대로 다가갔다. 깨어있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또 그의 눈빛을 마주하면 견딜 자신이 없었다. 이불이 가슴까지 내려가 있었다. 밤새 뒤척인 흔적이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올렸다. 환자가 추위에 노출되면 안 됐다. 특히 수술을 앞둔 환자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려는 순간 도경이 갑자기 몸을 돌렸다. 미정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다. 그리고 미정의 손이 도경의 가슴 위에 얹혔다. 심장이 뛰는 곳에 미정은 얼어붙었다. 손바닥을 통해 도경의 심장 박동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도경이 깨어난 것이다. 죄송합니다, 환자분. 제가 실수를. 미정은 황급히 손을 떼려 했다. 하지만 도경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다.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미정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도경 씨. 미정은 당황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도 모르게. 환자분이 아니라 이름으로. 도경은 눈을 뜨고 미정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미정 씨 여기 느껴지십니까? 도경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손바닥을 통해 그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마치 달리기를 한 것처럼. 제 심장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뜁니다. 그 고백에 미정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안 됐다. 절대 안 됐다. 미정은 손을 빼려 했지만 도경은 놓아주지 않았다. 제발 조금만요. 이렇게 사람의 온기를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도경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미정은 그 절박함에 마음이 약해졌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이 외로웠으니까. 누군가의 온기를, 누군가의 심장박동을 느끼고 싶었으니까. 도경 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정작 미정 자신도 손을 빼고 싶지 않았으니까. 왜 곤란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지는 게? 도경이 물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미정의 손은 여전히 그의 가슴 위에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미정 씨, 저는 지금 환자가 아니라 그냥 외로운 남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간병인이 아니라 외로운 여자 아닙니까? 도경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지. 저는 간병인입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미정은 마지막 방어를 했다. 하지만 도경은 고개를 저었다. 일이 전부입니까? 미정 씨는 사람 아닙니까? 외롭고 따뜻함이 그리운 한 사람 말입니다. 그 말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경은 자유로운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다. 미정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다. 울지 마세요, 미정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정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도경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안엔 욕심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경 씨,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환자와 간병인은. 그럼 오늘 밤만이라도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면 안 될까요? 그냥 도경과 미정으로요. 그 제안은 너무 달콤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경은 미정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서 천천히 내렸다. 하지만 놓지는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감쌌다. 마치 기도하듯이. 미정 씨,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사람 냄새를 맡으면서 자고 싶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자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숨소리도 온기도 없다는 게. 도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정은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았으니까. 혼자 자는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 순간 선을 넘은 것이었다. 도경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을 톡톡 두드렸다. 여기 잠깐만 앉아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지게만요. 미정은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도경은 안도하며 다시 누웠다. 그리고 미정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미정 씨. 도경은 눈을 감았다. 미정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천천히 조금씩 같은 리듬으로 맞춰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도경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정말 잠든 것 같았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도경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가지 마세요, 미정 씨. 그 말에 미정은 손을 빼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도경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마치 아이를 재우듯이. 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도경은 작게 미소 지으며 완전히 잠들었다. 미정은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해 보였다. 오랜만에 편히 잠든 얼굴이었다.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도경의 손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잠든 채로도 꼭 잡고 있었다. 마치 놓으면 영원히 사라질까봐. 미정은 그의 손을 풀지 못했다. 대신 침대 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미정은 도경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도경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미정은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 나온 미정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도경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가슴엔 그의 심장박동이. 미정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자신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건 정말 위험해. 미정은 알고 있었다. 선을 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도경의 외로움이, 그의 따뜻함이 자신을 계속 끌어당겼다.
609호의 새벽은 그렇게 밝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도 멈추지 않고 커지고 있었다. 미정 씨,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밤, 도경은 미정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다. 미정은 바이탈 체크를 하며 대답했다. 무슨 이야기요? 제 인생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더군요. 도경의 목소리엔 쓸쓸함이 묻어났다. 미정은 체크를 마치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어제처럼 떠나지 못했다.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5년 전이죠. 6개월 시한부 판정받고 정확히 5개월 만에 갔습니다. 도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도 받았죠. 아이들한테도 손 벌렸고요. 큰아들은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냐고 하더군요. 미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경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 고통이 느껴졌다. 딸애는 좀 나았습니다. 가끔 문자는 보냈으니까요. 하지만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더군요. 바쁘다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다 작년부터는 문자도 안 옵니다. 도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자신도 모르게. 도경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아내 죽고 나서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아무도 없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또 혼자더군요.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명절 때도 혼자였습니다. TV에선 가족들이 모여 떡국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편의점 컵라면 먹고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아무도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신경 쓰지 않는구나. 도경은 눈물을 흘렸다. 50대 중반 남자의 눈물이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은 눈물이었다. 미정 씨,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한 게 일주일 됐는데 아무도 문병 안 왔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보호자도 없어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수술 후에 깨어나도 옆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 같았으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경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딸이 하나 있는데 전 남편이 키웁니다. 재혼하면서 제 연락처를 바꿨더군요. 딸한테도 엄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작년 생일 때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깨졌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부모님은 제가 이혼했다고 이절하셨어요. 집안 망신시켰다고 하시면서요. 동생들도 명절 때 오지 말래요. 형부나 제부가 불편해한대요.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3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래서 저도 혼자 삽니다. 원룸에서요.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가면 불 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밥도 대충 때우고 잠도 대충 자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병원 와서 환자 돌보고. 미정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도경은 그녀를 침대 쪽으로 끌어당겼다. 미정은 저항하지 않았다. 도경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미정 씨, 우리 참 비슷하네요. 둘 다 외롭고 둘 다 버려졌고 둘 다 혼자고. 도경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미정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환자의 어깨에. 간병인이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경 씨, 저는 무섭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다가 죽을 때도 혼자일 것 같아서요. 저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혼자 죽는 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라 외로운 두 사람으로. 복도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다른 병실에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609호 안은 고요했다.
미정 씨, 오늘 밤만이라도 우리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경의 속삭임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같은 온도로 겹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경계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도경은 미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줬다. 미정도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였다. 미정 씨, 도경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경도 재빨리 몸을 뉘었다. 문이 열리고 당직 간호사가 들어왔다. 미정 씨, 307호 환자가 호출했어요. 네, 지금 갑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하고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다. 복도에서 미정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도경에게 키스할 뻔했다는 것을. 환자에게.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을 뻔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아쉬움. 그 순간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 미정은 자신의 입술을 만졌다. 도경의 숨결이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았다. 307호 환자를 돌보고 돌아온 미정은 609 앞을 지나쳤다.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경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3시 미정은 결국 609호 문을 열었다. 도경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못 주무세요? 미정 씨 생각하느라 잠이 안 옵니다. 도경의 고백은 직설적이었다.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환자분. 도경입니다. 이제 환자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입니까? 도경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겼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미정 씨,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이 간병인인 줄 알면서도 자꾸 여자로 보입니다. 아내 죽고 나서 어떤 여자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당신만 보면 심장이 뜁니다. 도경의 고백에 미정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았으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도경의 눈이 커졌다. 이혼하고 나서 어떤 남자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도경 씨만 보면 심장이 뜁니다. 환자인 줄 알면서도 자꾸 남자로 보입니다. 그 고백에 도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미정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숨소리가 다시 섞였다. 미정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만이 빛났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도경도 침대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문을 바라봤다. 발소리는 지나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깨졌다. 미정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편히 주무세요. 이제 정말 가봐야 합니다. 미정 씨. 내일 밤에 봬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도경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녀를 안았을 텐데. 조금만 더 가까워졌으면 키스했을 텐데. 609호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폭발했고 감정은 멈출 수 없이 커졌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수술 일정 나왔습니다. 모레 오전 9시예요. 미정은 도경에게 수술 동의서를 건넸다. 도경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미정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수술하고 나면 며칠 후에 퇴원하게 됩니까? 보통 일주일 정도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럼 미정 씨를 일주일밖에 못 본다는 얘기네요. 도경의 목소리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을 마주치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퇴원하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집에 가시고 싶으시잖아요. 집에 가봤자 혼자인데 뭐가 좋습니까?
차라리 여기가 낫습니다. 미정 씨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다. 환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상 퇴원하시면 좋아하시면서요. 저는 다릅니다. 도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미정은 그를 바라봤다. 도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무 가까웠다. 미정은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다. 도경 씨, 거리를 좀. 미정 씨, 솔직해집시다. 우리 서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합니까? 도경의 직설적인 말에 미정은 당황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정말로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환자분과 간병인은 또 그 말입니까? 우리 벌써 그 선 넘었잖습니까? 어젯밤에 서로 안았고 눈물 닦아줬고 거의 키스할 뻔했습니다. 도경은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미정은 할 말을 잃었다. 모두 사실이었다. 미정 씨, 저는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면서 내가 살았구나 하고 싶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수술실 앞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요. 회복실에서 병실로 왔을 때요. 그때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면 합니다. 그건 제 근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무 바꿔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도경은 간절하게 부탁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제가 근무 조정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 씨. 도경은 안도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정은 손을 빼지 않았다. 이제 손 잡는 것조차 자연스러워졌다. 도경 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뭡니까? 수술 잘 받으시고 꼭 깨어나세요. 저 기다릴게요. 미정의 고백에 도경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미정 씨 때문에라도 꼭 깨어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나눴다. 미정 씨,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저를 한 번만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미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안아주는 건 명백한 선 넘기였다. 하지만 도경의 눈빛엔 간절함이 가득했다. 수술 전에 사람 품에 안겨보고 싶습니다.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람 온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도경의 말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겁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요. 도경은 두 팔을 벌렸다. 미정은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도경은 미정을 꽉 껴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미정에게 전해졌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미정의 심장도 똑같이 빠르게 뛰었다. 따뜻하네요. 도경은 미정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정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그의 환자복을 적셨다. 도경 씨, 꼭 깨어나세요. 걱정 마세요. 미정 씨 보려고 꼭 깨어날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복도의 소음도 다른 병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미정 씨, 제가 퇴원하면 연락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경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정은 얼굴을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그건 안 되겠습니까? 규정상. 규정 다 집어치웁시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경의 말에 미정은 웃음이 나왔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미정은 대답하고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도경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조금만 더 안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에 누가 옵니까? 그래도. 미정은 거리를 뒀다.
하지만 도경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정 씨, 수술 끝나고 제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비밀입니다.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경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미정도 따라 웃었다. 이렇게 편하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또 오실 거죠? 당연하죠. 제가 담당 간병인인데요. 그게 아니라 저를 보러 오실 거냐고요. 도경의 질문에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다. 도경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흡족하게 웃었다. 창피하게 왜 그런 걸 물어봅니까? 대답이 듣고 싶어서요. 네, 보러 올게요.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경은 환하게 웃었다. 기다리겠습니다. 미정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도경의 품에 안겼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의 온기가, 그의 속삭임이. 나 정말 좋아하는 거야. 환자를. 미정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도경을 좋아하고 있었다. 환자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간호사실로 돌아온 미정은 근무 조정표를 확인했다. 모레 낮 시간대 근무자가 있었다. 미정은 그 동료에게 연락했다. 언니, 나 모레 낮에 좀 바꿔줄 수 있어? 내가 대신 다른 날 야간 서줄게. 무슨 일 있어? 응, 꼭 봐야 할 환자가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동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혹시 그 609 환자? 요즘 내가 그 환자한테만 신경 쓰는 거 다들 알아. 아니야, 그냥. 거짓말. 눈빛 보면 다 알아. 좋아하는 거 맞지?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동료는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바꿔줄게. 대신 진짜 다른 날 야간 서줘야 해.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은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도경의 수술 후에 옆에 있어줄 수 있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새벽이 되자 미정은 다시 609호로 갔다. 도경은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못 주무세요? 미정 씨 올 때까지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고백에 미정은 웃었다. 도경도 따라 웃었다. 근무 조정됐어요. 수술 끝나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말입니까? 네, 약속 지킬게요. 도경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정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술만 잘 받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미정 씨 때문에라도 잘 견딜 겁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밤을 보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609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수술 전날 밤 609호는 유난히 조용했다. 도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정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긴장되십니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습니다. 수술이 아니라 깨어나지 못할까 봐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백내장 수술은 흔한 수술이에요.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도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깨어나실 겁니다. 제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미정 씨가 있으면 정말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미정은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이. 긴장 푸세요. 내일 잘 될 겁니다. 미정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밤 제 옆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그냥 곁에만 있어 주세요. 도경의 간절한 부탁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도경은 안도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미정은 부드럽게 말했다. 도경은 눈을 감으려 했지만 다시 떴다. 미정 씨, 제 손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여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집니다.
미정 씨 때문입니다. 당신만 보면 이렇게 뜁니다. 도경의 고백에 미정의 얼굴이 빨개졌다. 도경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작게 웃었다. 미정 씨는 제 심장이 어떻게 뜁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미정의 작은 고백에 도경의 눈이 빛났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미정 씨, 제가 수술 잘 받고 나오면 우리 한번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밖에서요? 네, 병원이 아닌 곳에서요. 그냥 남자와 여자로요. 도경의 제안에 미정은 당황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그건 생각해 봐야죠. 제발 좋게 생각해 주세요. 미정 씨와 병원 아닌 곳에서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미정은 대답했다. 도경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다. 도경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잠든 것 같았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지만 도경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가지 마세요. 안 갑니다. 여기 있어요. 미정의 말에 도경은 안심하며 다시 깊이 잠들었다. 미정은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도경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꼭 무사히 깨어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새벽 2시쯤 도경이 갑자기 눈을 떴다. 미정은 아직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미정 씨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네, 약속했잖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정은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 울지 마세요. 내일 잘 될 겁니다. 미정 씨 때문에 용기가 납니다. 도경은 미정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미정은 손을 빼지 않았다. 도경의 뺨은 따뜻했다. 사람 품이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몰랐습니다. 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미정의 허벅지 위에 살짝 얹혔다. 미정은 놀랐지만 손을 치우지 않았다. 아니, 치울 수 없었다. 도경 씨, 죄송합니다. 그냥 당신이 진짜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경의 손은 그대로 있었다. 가볍게 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스킨십이었다. 하지만 미정은 그의 손을 치우지 않았다. 미정 씨, 제가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정의 고백에 도경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미정과의 거리가 좁혀졌다. 미정 씨, 수술 전에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뭔데요? 당신을 제대로 안아보고 싶습니다. 아까처럼 조심스럽게 말고 진짜 안고 싶은 사람을 안드시오. 도경의 말에 미정의 숨이 가빠졌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도경 씨, 안 되겠습니까? 미정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도경은 그녀를 꽉 껴안았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안았다. 미정도 그를 안았다. 그의 등을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겹쳐졌다. 똑같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따뜻합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도경은 미정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정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도경 씨도 따뜻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복도의 소리도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정 씨, 이게 치료입니까? 아니면 위로입니까? 도경의 질문에 미정은 웃음이 나왔다. 모르겠어요.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치료받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에서요. 도경의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치료받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더욱 꽉 껴안았다. 그리고 도경의 손이 천천히 미정의 허리로 등으로 움직였다.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미정 씨,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도경 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라 외로운 두 사람으로.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화들짝 놀라며 도경에게서 떨어졌다. 도경도 재빨리 누웠다. 문이 열리고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미정 씨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환자분은? 잘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 수고해.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었다. 거의 들킬 뻔했다. 휴, 깜짝 놀랐네요. 미정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경도 웃으며 말했다. 저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주무세요. 내일 수술 있잖아요. 미정 씨도 좀 쉬세요. 밤새 깨어 있으면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미정은 다시 침대 끝에 앉았다. 도경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정 씨,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비밀입니다. 깨어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경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미정도 따라 웃었다. 얼른 자세요. 안 그러면 내일 컨디션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정 씨 잘 자요. 네, 잘 주무세요. 도경은 눈을 감았다. 미정은 그의 잠든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609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두 사람의 스킨십은 치료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둘 다 그 순간을 원했다는 것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 복도 여기저기에 전력 점검 중 표시판이 붙어 있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부 구역 CCTV가 작동 안 된대요. 동료 간호사가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진 않았다. 지금은 오직 도경의 수술만이 걱정이었다. 오전 9시 도경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미정은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다. 도경은 침대에 누운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정 씨 기다려 주시죠? 당연하죠. 꼭 무사히 나오세요. 약속합니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 수술실 문이 닫혔다. 미정은 그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복도로 돌아왔다. 수술은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미정은 간호사실에서 대기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10분이 1시간 같았다. 오전 11시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회복실로 달려갔다. 도경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도경 씨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깨어나세요. 미정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도경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후 1시 도경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서 제일 먼저 본 건 미정의 얼굴이었다. 미정 씨.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까? 네, 아주 잘 끝났어요. 도경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미정도 따라 웃었다. 오후 2시 도경은 병실로 옮겨졌다. 609호로 돌아왔다. 미정은 그의 곁을 지켰다. 다른 간호사가 들어와 바이탈을 체크하고 나갔다. 전력 점검 때문에 이쪽 복도 CCTV 지금 안 돼요. 조심하세요. 간호사가 나가며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지금 복도에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경도 그 말을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정 씨. 네? 지금 CCTV가 안 된다고 했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도경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미정은 그 손을 잡았다. 평소보다 더 꽉. 미정 씨, 제가 수술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네, 기억해요. 지금 해도 될까요? 도경의 질문에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건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원했다. 뭔데요? 가까이 와주시겠습니까? 미정은 침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침대 끝에 앉게 했다. 더 가까이. 미정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였다. 미정 씨,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미정의 고백에 도경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미정 씨,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까지. 도경의 엄지손가락이 미정의 입술을 살짝 쓰다듬었다. 미정 씨, 도경 씨.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지나갔다. CCTV가 없으니 급하게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미정 씨, 오늘은 아무도 우릴 보지 못합니다. 도경의 속삭임에 미정의 숨이 가빠졌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오늘은 들키지 않는다는 것. 오늘은 자유롭다는 것. 도경 씨,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 저는 수술대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짧다는 걸요. 원하는 걸 참고 살기엔 너무 짧다는 걸요. 도경의 말에 미정의 마지막 방어가 무너졌다. 그녀도 알았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외로움을 참고 살기엔 너무 길다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미정의 고백에 도경은 그녀를 끌어당겼다. 미정은 그의 가슴에 안겼다. 도경은 그녀의 등을 허리를 감쌌다. 따뜻합니다. 도경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정도 그를 꽉 안았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도경 씨. 네?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이 감정이요.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미정의 고백에 도경은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CCTV가 없는 시간,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다. 도경의 손이 천천히 미정의 등을 타고 올라갔다. 목덜미를,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미정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미정 씨, 당신의 모든 게 느껴집니다. 저도요. 미정은 도경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도 똑같이 뛰었다. 미정 씨, 눈 좀 마주쳐 주시겠습니까? 미정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도경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욕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었다. 애정이었다. 미정 씨,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도경의 고백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도경 씨를 좋아합니다. 그 고백에 도경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다. 뭐야? 미정은 문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병실에서 난 소리였다. 휴, 깜짝 놀랐네요. 저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우리 참 위험하게 놀고 있네요. 미정의 말에 도경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도경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미정 씨, 오늘 밤도 옆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네, 있어 줄게요. 고맙습니다. 오후 6시 전력 점검이 끝나고 CCTV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609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미정은 도경의 곁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다. 놓고 싶지 않았다. 미정 씨, 오늘 고마웠습니다. 저야말로요. 아니, 정말로요.
수술 후에 깨어나서 당신 얼굴을 본 순간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도경의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경 씨도 제게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밤이 깊어지자 도경은 피곤해하며 눈을 감았다. 마취가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았다. 미정은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도경 씨,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정은 작게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미정은 알았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선을 넘었다는 것을. 609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폭발적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수술 다음 날 새벽 609호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복도의 불빛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었고 병원 전체가 고요했다. 미정은 도경의 곁에 앉아 있었다. 야간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도경은 잠들어 있는 것 같았지만 미정이 들어오자 천천히 눈을 떴다. 못 주무세요? 미정 씨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미정은 그의 손을 잡으며 침대 끝에 앉았다. 어떠세요? 통증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미정 씨가 옆에 있으니 아무것도 안 아픕니다. 도경의 말에 미정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다. 열은 없네요. 다행이에요. 미정 씨 손이 시원합니다. 계속 대고 있어 주시겠습니까? 미정은 그의 이마에 손을 대고 있었다. 도경은 눈을 감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돌봐주는 게 얼마만인지.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가 있잖아요. 네, 미정 씨가 있죠. 도경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미정 씨, 당신은 저에게 뭡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정은 당황했다. 도경은 상체를 일으켜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간병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저에게 당신은 간병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도경의 고백에 미정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도경은 그녀의 뺨을 감싸며 속삭였다. 미정 씨, 솔직해집시다. 우리 서로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경 씨,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빛이, 당신의 손길이, 당신의 모든 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요. 미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부정할 수 없었다. 정말로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네, 좋아합니다. 미정의 고백에 도경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강하게, 절실하게. 미정 씨,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새벽 4시,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다. 미정 씨. 네? 오늘 밤만은 그냥 남자와 여자로 있으면 안 될까요? 환자와 간병인이 아니라요. 도경의 제안에 미정의 숨이 가빠졌다.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미정의 대답에 도경은 그녀를 더욱 꽉 껴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십니까? 도경 씨도요. 도경의 손이 천천히 미정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허리를,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미정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미정 씨, 당신의 모든 게 느껴집니다. 도경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미정의 피부에 닿았다. 도경 씨. 미정 씨, 저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당신을 안고 있으면 모든 게 잊혀집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저도요, 저도 똑같아요. 미정은 도경을 더욱 꽉 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이 맞닿아 뛰었다. 똑같은 리듬으로. 도경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이 보였다. 미정 씨 키스해도 될까요? 도경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정은 눈을 감았다. 대답 대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도경은 천천히 그녀에게 입 맞췄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미정은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첫 키스는 짧았다. 하지만 두 번째는 더 길었다. 세 번째는 더욱 깊었다. 미정은 도경의 어깨를 감쌌다. 도경은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것처럼. 이불 아래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얇게 흔들렸다. 도경의 손이 미정의 옷 속으로 들어갔다.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더 끌어당겼다. 미정 씨, 당신이 원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도경 씨, 저도 원합니다. 미정의 고백에 도경은 그녀를 침대 위로 끌어당겼다. 미정은 그의 곁에 누웠다. 두 사람의 몸이 겹쳤다. 따뜻합니다. 도경은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미정도 그를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느꼈다. 온기를, 떨림을, 심장박동을. 도경의 입술이 다시 그녀에게 닿았다. 이번엔 목으로 어깨로 내려갔다. 미정은 작게 신음했다. 도경 씨. 미정 씨,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금기를 넘어서고 있었다.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관계를, 병원이라는 공간을 모두 잊었다. 도경의 손이 미정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미정은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미정 씨,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피부가 맞닿았다.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다. 미정 씨, 도경 씨.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심전도 기계에서 나는 소리였다. 삐삐삐삐. 날카로운 경보음이 609호를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다. 도경은 급하게 침대에 눕고 미정은 바닥으로 내려왔다. 뭐야, 왜 갑자기? 미정은 심전도 기계를 확인했다. 심박수가 너무 높게 나타나 있었다. 도경의 흥분 때문이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당직 간호사가 달려오고 있었다. 미정은 급하게 온매를 고쳤다. 도경도 이불을 끌어올렸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서 경보가 울렸네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간호사는 도경을 확인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그냥 악몽 꾼 것 같습니다. 도경은 연기를 했다. 간호사는 심전도를 다시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박수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괜찮으시면 다시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었다. 거의 들킬 뻔했다. 휴, 정말 아찔했네요. 미정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경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도경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미정 씨, 우리 너무 위험한 걸 하고 있었네요. 네, 정말 위험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꼈다. 조금만 더 갔으면. 미정 씨,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도경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미정 씨, 오늘 밤 고마웠습니다. 저야말로요. 우리 선을 넘을 뻔했네요. 네, 직전까지 갔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넘지는 못했지만 그 직전까지 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다. 미정 씨, 다음에는? 다음은 없어요. 오늘로 끝이에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도경은 그녀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정말 끝입니까? 네, 끝이어야 해요. 하지만 미정 씨, 우리 마음은? 도경의 질문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편히 주무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경이 그녀를 불렀다. 미정 씨. 미정은 뒤돌아봤다. 도경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요. 그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진심이었어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나온 미정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우리 정말 위험했어. 미정은 자신의 입술을 만졌다. 도경의 키스가 아직 느껴졌다. 그의 손길이, 그의 온기가. 모든 게 생생했다. 609 안에서 도경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다. 미정의 온기가, 그녀의 떨림이, 그녀의 신음이 아직도 생생했다. 직전까지 갔었는데 도경은 아쉬워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선을 완전히 넘지 않아서. 미정을 지킬 수 있어서. 새벽 4시 금기의 순간은 그렇게 끝났다. 직전에서 멈췄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609호 창문으로 들어왔다. 도경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다. 미정과의 키스가, 그녀의 온기가, 그 모든 순간이. 오전 8시 회진 시간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609호로 들어왔다. 미정도 함께 들어왔다. 하지만 도경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환자분 어제 밤에 심전도 경보 울렸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의사가 물었다. 도경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악몽을 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술 후라 예민할 수 있어요.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회진이 끝나고 모두 나갔다. 미정도 함께 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경이 그녀를 불렀다. 미정 씨. 미정은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네. 미정은 물을 따라 그에게 건넸다. 하지만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도경은 물을 받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미정 씨. 놓으세요. 미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놓았다. 미정은 재빨리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 나온 미정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경을 보니 어젯밤이 떠올랐다. 그의 키스가, 그의 손길이, 그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다. 안 돼. 잊어야 해. 미정은 자신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자꾸만 609호가 신경 쓰였다. 오전 10시 미정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하지만 계속 609호 쪽을 보게 됐다. 도경이 괜찮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궁금했다. 점심시간 미정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동료 간호사가 옆에 앉았다. 미정아, 너 요즘 이상해. 뭐가? 609 환자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던데.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미정은 놀라서 동료를 바라봤다. 동료는 웃으며 말했다. 눈빛 보면 알아. 그 환자 볼 때 내 눈빛이 달라. 아니야. 그냥 환자일 뿐이야. 거짓말. 나 다 알아. 미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다른 사람도 눈치챌 정도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오후 2시 미정은 609에 들어가야 했다. 바이탈 체크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도경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바이탈 체크하겠습니다. 미정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경은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네. 미정은 그의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다.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도경의 손을 잡는 순간 어젯밤이 떠올랐다. 이 손이 자신을 어루만졌던 기억이. 정상입니다. 미정은 재빨리 손을 놓고 기록했다. 도경은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미정 씨. 네? 어젯밤 일 후회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정은 당황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다. 어젯밤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미정의 단호한 대답에 도경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군요. 미정 씨가 그렇게 원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도경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미정 씨, 제 마음까지 없던 일로 할 순 없습니다. 그 말에 미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어젯밤도 그동안도 모두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복도에 나온 순간 눈물이 흘렀다. 자신도 진심이었다. 어젯밤이 그와의 모든 순간이. 오후 내내 미정은 도경을 피했다. 다른 간호사에게 609를 부탁하고 자신은 다른 층을 돌았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609에 가 있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다. 미정은 간호사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야간 근무가 아니었다. 집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609 쪽으로 향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그쪽으로 움직였다. 609 문 앞에서 미정은 망설였다. 들어가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도경이 궁금했다. 저녁은 먹었는지 괜찮은지. 미정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외로워 보였다. 환자분. 미정이 부르자 도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정 씨 오늘 퇴근 아니었습니까? 네, 그냥 괜찮으신가 해서요. 미정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도경은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미정 씨. 네? 저 내일 모레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퇴원. 그럼 더 이상 도경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다행일까요? 도경의 질문에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는 전혀 다행이 아닙니다. 퇴원하면 미정 씨를 못 보지 않습니까? 환자분. 도경입니다. 도경이라고 불러주세요. 도경의 간절한 부탁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경 씨,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관계는. 관계가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 아닙니까? 도경의 말에 미정은 눈물이 났다. 그 말이 맞았다. 관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미정 씨, 퇴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뭔데요? 연락처 주세요. 퇴원해도 당신과 연락하고 싶습니다. 도경의 부탁에 미정은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제발 좋게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도경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생각해 본다는 건 준다는 뜻이었다. 밤이 되자 야간 근무 간호사가 609호를 돌봤다. 하지만 도경은 계속 미정을 찾았다. 미정 씨는 언제 오십니까? 미정 씨는 오늘 야간 아니에요. 그렇군요. 도경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미정 씨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합니다. 도경의 솔직한 대답에 간호사는 놀랐다. 환자분과 간병인은 그런 관계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군요.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정을 생각했다. 내일 모레면 퇴원이다. 그럼 미정 씨를 못 보는 건가? 도경은 불안했다. 퇴원하면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나는 건지. 아니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도경은 다짐했다. 퇴원해도 미정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어떻게든 그녀와 만나겠다고. 609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다.
아무 일 없던 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 있었다. 퇴원 전날 밤 미정은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갔다. 동료와 교대를 부탁했다. 도경의 마지막 밤을 함께하고 싶었다. 오후 10시 미정은 609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가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들어가고 싶었다. 도경을 보고 싶었다. 들어가면 또 흔들릴 텐데. 미정은 문고리를 잡고 고민했다. 들어갈까 말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결국 미정은 문을 열었다. 도경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정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정 씨. 네. 오늘 야간이었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미정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도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정 씨, 제가 내일 퇴원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못 보는 겁니까? 도경의 질문에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미정 씨, 대답해 주세요. 우리 이대로 끝입니까? 도경 씨. 저는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요. 도경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정은 손을 빼지 않았다. 저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미정의 고백에 도경의 눈이 빛났다. 정말입니까? 네, 도경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도경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고맙습니다, 미정 씨.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미정 씨, 연락처 주시겠습니까? 네, 줄게요. 미정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그에게 건넸다. 도경은 그 종이를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퇴원하시면 연락하세요. 매일 하겠습니다. 도경의 말에 미정은 웃었다. 도경도 따라 웃었다. 미정 씨, 오늘 밤 마지막으로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네, 있어 줄게요. 미정은 침대 끝에 앉았다. 도경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미정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도경 씨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외로웠던 제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도경 씨가 제 삶에 의미를 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정 씨, 퇴원해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나요. 병원 밖에서요. 정말입니까? 네, 약속할게요. 미정의 약속에 도경은 환하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그 약속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다. 도경은 미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미정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아니요. 오늘은 자고 싶지 않습니다. 미정 씨와 함께 있는 마지막 밤인데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퇴원하셔도 만날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는 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도경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아팠다. 정말 마지막이었다. 환자와 간병인으로 만나는 건. 도경 씨, 어젯밤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뭡니까? 고맙습니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미정의 고백에 도경은 그녀를 바라봤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미정 씨가 제 삶에 의미를 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며. 미정 씨, 퇴원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당신과 데이트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데이트요. 도경의 말에 미정은 웃었다. 좋아요. 데이트해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새벽 2시 도경은 결국 잠들었다. 미정의 어깨에 기댄 채로. 미정은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해 보였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그를 침대에 눕혔다. 도경은 잠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마세요. 안 갑니다. 여기 있어요. 미정의 말에 도경은 안심하며 다시 깊이 잠들었다. 새벽 4시 미정은 도경의 곁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밤이었다.
내일이면 그는 퇴원할 것이고 609호는 비어 있을 것이었다. 도경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미정은 작게 속삭였다. 도경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말을 듣는 것 같았다. 새벽 6시 동이 텄다. 도경이 눈을 떴다. 미정은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미정 씨 밤새 옆에 있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경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오전 9시 퇴원 시간이 됐다. 도경은 짐을 챙겼다. 미정은 그를 도왔다. 다 챙기셨어요? 네, 다 챙겼습니다. 도경은 609호를 둘러봤다. 일주일을 보낸 곳이었다. 미정과 함께한 곳이었다. 미정 씨, 이 방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도경은 계속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 씨, 꼭 연락하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병원 현관에서 두 사람은 멈췄다. 이별의 순간이었다. 미정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야말로요. 도경 씨 덕분에 제 삶에 의미가 생겼어요. 도경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미정 씨 꼭 만나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도경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고 병원을 나갔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오후 2시 미정은 609호를 청소했다. 다음 환자를 위해. 하지만 도경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의 온기가, 그의 목소리가, 그 모든 게.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정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정 씨, 저 도경입니다. 도경의 목소리에 미정은 웃음이 났다. 벌써 전화하셨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저도 듣고 싶었어요. 미정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십니까?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만나요. 제대로 된 데이트로요. 좋아요. 통화를 끝낸 미정은 609호를 바라봤다. 빈 병실이었지만 그곳엔 여전히 도경과의 기억이 가득했다. 어젯밤 고마웠습니다. 간병인이 아니라 여자로 대해주어서. 도경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미정은 문을 닫을 수도 다가갈 수도 없었던 그 순간을. 하지만 이제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609호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밖에서 계속될 것이었다. 미정은 609호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속 문은 열려 있었다. 도경을 향해. 609호의 금기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환자와 간병인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리고 그날 밤 미정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미정 씨,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저는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잘 자요, 미정 씨. 마이너스 도경. 미정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도경 씨 생각했어요. 주말에 만나요. 잘 자요. 마이너스 미정. 609호의 밤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